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얼굴이 조금 밝아지셨는데 그런가요? 시장이 조금 생기가 돌아서 그렇습니까? 네, 정말 코스피가 이제 2,500을 넘겼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증시 활기도 좀 도는 것 같고, 예. 저도 뭐 어쨌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요. 예, 자, 마음이 좀 봄이 좀 왔구나. 예, 놓이죠. 예. 예.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역시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정말 8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2,500선을 어쨌든 이제 넘는데 좀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주요 이슈 중에서는 역시 그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근데 사실 이게 예전만큼 막 물가지수가 막 이렇게 뭐 우리 예상보다 뭐 낮게 나왔다 이런다고 해도 뭐 증시가 깜짝 반응을 보이거나 그런 건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증시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발표가 됐고, 또 FOMC 회의록도 좀 공개가 됐고요. 약간 이제 경기 침체 언급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가 결국 예상대로 금리를 좀 동결을 했죠. 네. 동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발표됐던 중국의 수출 지표가 이게 깜짝 그 수출이 나왔더라고요. 예. 예, 플러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은 마이너스인데 네. 그것도 좀 약간 이제 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좀 이슈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게, 또 중국이 2,340조 인프라 투자한다. 네. 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한국의 또 약간의 산업재 기업들에도 주가의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개별 기업 이슈로는 이번 주에 그 현대차 그룹이 요게 좀 제일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24조 원을 들여서 뭐 전기차 예. 생산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좀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주들이 사실 이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업종별로는 역시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특징은 뭐였냐면 2차 전지가 좀 주후반에 약간 좀 흔들렸어요. 네. 근데 그 바톤 터치로 자동차나 또 경기 민감주 같이 좀 소외받던 기업들이 이렇게 순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상승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뭔가 골고루. 온기가 퍼지는 예. 그런 좀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습니까? 이렇게 조금 낮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배경이? 일단 이제 5.2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5가 나왔으니까 예. 사실은 좀 낮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9.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상보다 조금 이제 좋은 어떤 흐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어쨌든 이제 낮게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올랐지만 이 3월 데이터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휘발유 가격이 좀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4.6%나 네. 하락을 했던 게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시장이 좀 찜찜했던 게 뭐냐면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그랬죠. 2월은 예. 5.5였는데 이번에 5.6이 5.6.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에 그대로 부합은 했는데 예. 근원 물가가 아직도 안 꺾이는 거. 사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근원 물가인데 예.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끈적끈적한 거죠. 쉽게 네. 지금 밀리지 않고. 근데 이게 근원 물가가 잘 안 빠진 배경은 이게 주거비 때문입니다. 계속 주급이네요. 네, 주거비가 82년 이후 최고치인 8.2%나 또 올랐는데, 물론 이거를 이 수치만 보면은 이거 주거비 또 안 꺾이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주거비가 두 개거든요. 이제 직접 임대를 주는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자가 주거비 뭐냐면은 아직 임대는 안 줬는데 저기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거죠. 당신이 이 집을 임대 주면 얼마에 줄 거냐. 예. 이거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 두 가지로 항목을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가 2월에 0.76% 올랐거든요. 근데 3월은 0.49로 어쨌든 좀 상승폭이 한 달 전보다? 네, 예. 낮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가주거비, 예. 집주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요게 0.7이었습니다. 2월이 상승이 월간 상승률이. 근데 3월에는 0.48로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내부 이 세부 데이터는 주거비도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게 실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 의도하는 그 목적대로 조금씩은 완화되는데, 이게 근데 이 폭 자체가 뭐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근원 물가는 쉽게 좀 꺾이진 않고 있다. 그러나 그 항목들은 좀 꺾이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게,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신차 가격에도 영향을 주니까. 요즘 차량들 계속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급등은 아닌데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한참 높았다가 급락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또 에너지 가격 다시 오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시 올라간다는 게 네. 약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미국 증시가 처음에 환호했다가 이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거 에너지랑 중고차가 좀 심상치가 않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 또 실망 매물도 나오면서 그날은 어쨌든 발표한 날은 미국 증시에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하락한 거는 이제 FOMC 3월 FOMC 회의록이 나오고 거기서 경기 침체 이게 거론된 게 약간 또 부담이 네, 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서 증시가 확실히 확 빠지는 예. 그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일부 위원들이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경제 그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하반기에 완만한 침체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침체 벗어나는데 2년은 걸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실망한 거죠. 좀 이것도 불편하죠. 네, 예. 2년이나 걸린다고. 근데 물론 이제 일부 위원들의 좀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불편했고 그 논리로 일부 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네. 이걸 좀 밝혔어요. 근데 다른 위원들은 또 반박을 했죠. 네. 아직은 물가가 안 꺾이고 있다. 뭐 경기 침체를 떠나서라도 예. 그래서 금리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이게 좀 팽팽히 맞섰는데 어쨌든 3월 FOMC의 결론은 뭐였죠? 인상했잖아요. 예. 0.25로. 그러니까 물가에도 우선순위를 둔 건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물가가 2월에는 6%였다가 이제 3월에 네, 5%로 5%. 1% 포인트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건. 네.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이제 3월 FOMC에서는 0.25% 올렸지만은 이제 5월 FOMC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네. 말하자면 금리 뭐 행보랄까? 로드맵이 좀 궁금한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는 어쨌든 그 0.25%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아. 조금 한 3%가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물가의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근원 물가가 안 꺾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요번에 성명서에서 나왔던 그 FOMC 의사록에도 회의록에서 나왔던 것도 뭐냐면은 SVB가 영향을 뭐 안 주는 건 아닌데 네. 당장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막 침체로 가고 이 이슈 때문에 그러진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좀 확실히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5월에? 네, 5월에 0.25.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번이 그냥 마지막이다. 그래서 금리 이제 동결로 가는 거는 이의는 없는데 한 번은 더 올리고 이제 끝날 것 같다. 예. 이게 대체적인 좀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한 번 올리거나 0.25% 포인트 올리거나 네. 또 동결하거나. 동결할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지금 시장은 약간 인상 쪽으로는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코스피가 이제 2,500선을 넘었으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다시 개인들은 주식 시장에 관심들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증시 자금 흐름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고객 예탁금이 53조까지 증가를 했어요. 한때 이게 44조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예. 그래서 올 들어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탁금이 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조금 좀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게 신용이 좀 늘었어요. 아, 신용융자 장액이 올해 연초에 제가 1월 2일 날 데이터를 봤더니 코스피가 8.7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9.4조고요. 예. 근데 물론 코스피는 그렇게 는 건 아닌데 좀 걱정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7.7조의 스타트를 끊었는데 지금 10조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늘어났죠. B2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탁금도 늘면서 약간 B2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신용융자 잔액이 좀 느는 거는 약간의 좀 부담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머니무브 상황은 명확한 게요. 원래는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죠. 영머니무브라 그래서 예금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자금이 예금으로 갔죠. 예금으로 가고 뭐 채권으로도 가고 안전자산으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12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금리가 3.37에서 3.8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작년 하반기 5%였어요. 예. 금리가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3%대 금리는 좀 만족을 못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빼가지고 주식 쪽으로 좀 많이 이탈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대 은행의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이 805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달 대비 10조 원 정도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 뭐 일부는 주식 시장으로 왔겠죠. 들어왔을 것 같고 작년 제일 많았을 때가 827조니까 예. 확실히 좀 빠지곤 있어요. 예금이 천천히 빠지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요새 코스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코스닥을 이끄는 주역은 개인인데 이게 또 분명 예금에서 뺏어온 것도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좀 이탈한 자금도 있는 서학 개미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온다. 실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외 증시 전체 개인 순매수 금액이 이번 달에 4월에만 네. 들어와서 3천억 이상이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코스닥은 이번 달에 8천억을 샀거든요. 예.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왜 미국 증시 팔고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이 워낙 또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 증시 예금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실제 국내 주식으로 예. 들어오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 증시 자금 상황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많이 봐야 좋아졌어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 시장은 보면은 2차 전지 특히 뭐 소재주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네. 못한 사람이 어떨까 뭐 성과 차이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지 여전히 2차 전지가 강세인지 그쪽으로 몰리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주체별로 좀 달라요.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일단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를 많이 샀어요. 예. 반도체에 집중을 한참 했는데 한 달 동안 삼성전자만 3.1조를 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바뀐 게 좀 확산합니다. 자동차도 좀 사기 시작하고 예. 방산 엔터 쪽으로 좀 확산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반도체 일변도에서 갑자기 좀 이게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보이고 기관은 특별하게 어느 섹터를 막 집중적으로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고루 사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많이 샀고 네. 그다음 바이오, 엔터, 화장품, 통신, 지주사 이 고르게 예. 돌아가면서 좀 약간 그 매수를 하는 네. 특징이 있고 근데 개인은 달라요. 예. 개인은 그냥 계속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 상반기는 적어도 개인들 성과가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훨씬 좋죠. 예.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홀딩스, 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움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샀는데 네. 성과가 제일 좋았고 예. 그나마 2차 전지 말고 좀 산 거는 은행주하고 좀 많이 빠진 그 인터넷 있잖아요. 예. 이쪽을 조금 개인들이 개인들이 사긴 샀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다 2차 전지에 집중이 돼 있는 아직까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지수가 뜨다 보니까 공매도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 있던데 주로 어떤 업종에 공매도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이렇게 좀 따로 좀 분리해서 보면은 먼저 제가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월에 일평균 3,730억 정도, 2월이 4,319억, 3월이 조금 줄어서 4,258억인데 4월 이제 중순 정도 됐잖아요. 예. 근데 일평균 6,481억으로 갑자기 4월에 급등하기 시작했고 코스닥도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데 1월이 834억밖에 안 됐어요. 당시 네. 되게 적었는데 2월에 1,766억, 3월이 2,888억, 4월에는 3,671억까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가파르게 좀 증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쪽에 이제 공매도 포지션들이 좀 많이 쌓였고 특히 공매도가 많이 있는 제가 기업들을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포스코홀딩스, 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입니다. 이게 네. 공통점이 다 반도체랑 2차 전지예요. 예. 이쪽이 성과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상당히 좀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특히 4월에 예. 집중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기업들이야 어차피 예.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4월 들어와서 특히 투톱이 역시 반도체랑 2차 전지였잖아요. 예. 이쪽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매도를 특정 업종 중심으로 좀 많이 쌓아놓은 게 확실히 이번에 보였고, 그러니까 1월에는 그렇게 공매도가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4월 성과가 지금 좋잖아요, 지수가. 그래서 아마 오르면서 외국인들 좀 위쪽에다 많이 좀 쌓아놓은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많이 공매도를 걸었는데 네. 지금은 손해가 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그동안 또 많이도 했고 했는데 지금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외국이나 이 공매도를 쳤던 이 그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있다면 성과가 네.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까지 말하자면 한 달 시간을 보면은 그 사이는 뭐 시장이 비교적 네. 강했던 편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사이에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먼저 그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업종별로 가장 많이 상승했던 10개 업종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쪽은 어떤 분야입니까? 일단 이제 조금 더 상승세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요새 이제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이 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비철 금속이라면 주로 뭐 구리 뭐 이런 뭐 구리, 아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제하는 회사들인데 여기도 아시겠지만 이게 배터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재들이 앞으로 이 친환경 산업에 많이 들어가요. 태양광, 풍력 여기는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 비철금속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거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사이클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들은 그렇게 뭐 또 가격이 엄청 또 고평가돼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좋은 흐름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이게 관심은 아마 거의 안 가지셨을 업종 중에 하나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업종이 좀 유독 또 좋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타이어가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는 배경은 작년에 물류비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게 다 컨테이너선에 실어가지고 운송하는데 물류비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운임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반대죠. 운임비가 떨어지면 거기다가 리오프닝 하면 또 약간 타이어 수요도 늘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타이어 가격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승세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았잖아요. 이번 달에 한 달 동안 좀 좋았는데 역시 그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 이슈가 좀 컸는데 저는 그래도 4월 27일 날 삼성전자가 IR이 있거든요. 그때 또 감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올 거는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감산할지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이 또 살아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은 더 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도 저번부터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한 달 정도 보면 또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4월 말경에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 FDA 승인 그 미국 기업인데요. 그게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면 상당한 또 이 같이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바이옴도 이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그 오사트라고 있는데요. 그 후공정. 후공정 서비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 반도체 만든 다음에 마지막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오사트 기업이 뭐 포장까지 다 해주고 검사까지 해주는 패키징. 패키징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 담당하는 건데 신한투자증권의 남궁현 연구원님이 이 오사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이유인데 왜 후공정이 이제 점점 중요하냐면 옛날에 전공정이 중요했거든요. 전공정이 이제 웨이퍼에서 칩을 만드는 거죠. 각종 미세 공정에 의해서 그래서 중요했는데 점점 미세 공정이 힘들어요. 이게 더 선폭을 줄이기도 어렵고 투자비는 들어가는데 효율도 예전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능을 올리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단에서 후공정에서 패키징만 잘해주면 성능이 또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후공정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사실 TSMC가 애플의 그 예전에
이런 수주를 따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후공정을 또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공정을 좀 보자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또 잘해주면 원가 절감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오사트는 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사트 하면 주로 비메모리 쪽에서 좀 후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이렇게 우리가 OSAT라는 용어를 써서 좀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파운드리 업체가 이 수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는요, 수주랑 상관없이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네.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 산업 자체는 그냥 일단 수주가 나와야 된다. 근데 한국의 OSAT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기업들은 최대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뭐 AP라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조적으로 우리 한국의 오사트 기업들이 좋아지려면요, 일단 삼성전자 네.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안 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몇 년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올해 좀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특히 그 CIS라고 이미지 센서는 예. 지금 이제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 성능이 점점 향상되니까 이 CIS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삼성이 이것도 또 되게 잘하고 있어요. 소니 못지않게 잘하니까 이쪽 비중들은 점점 늘어날 것 같다. 그쪽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많이 들어가죠. CIS만 또 담당하는 또 회사들도 있으니까 결국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테스트를 맡기거든요. 그걸 하는 업체가 두산 테스나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앞으로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엑시노스를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엑시노스를 또 투입을 할 텐데, 아마 이제 저가형 이 갤럭시 폰에 먼저 넣고, 그다음에 요게 조금 이제 더 잘 되면 아마 갤럭시에 지금 S 시리즈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여기 넣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오사트 업체들은 상당한 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과 좀 다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다 마찬가지인 게, 반도체를 전공정에 이제 많이들 집중하다 보니까 후공정은 좀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담당하면은 비용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서비스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동안 한국은 이게 되게 약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좀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즘 여기 신경 많이 쓴다고 네, 하더라고요. 삼성도 투자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동안 되게 좀 약간 뒤처져 있었죠, 네. 한국이.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 보고서고, 어쨌든 여기서 최선호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테스나, 요 기업이 비메모리 쪽에서 아까 이미지 센서 이걸 네. 담당하고, 근데 비메모리만 있는 건 아니고 메모리도 있거든요. 메모리도 이렇게 외주 공정을 주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하나마이크론을 좀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차선호주로는 3개 종목, SFA 반도체, LB세미콘, 네페스아크, 요 3개 기업은 일단 차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오사트도 어차피 우리가 이 대만이 좀 앞서고 있는데 우리도 추격을 해야 되는 산업이니까 성장성은 저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타자로 이렇게 좀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개만 하면 조금 서운한데. 그리고 좀 더 제3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